옛날에 이제 탄대사하고도 뭐 이런저런 그 하여튼 탄대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National Review에 크게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의미가 크거든요. National Review에 나왔다는 거는 National Review가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보수 언론 그러면은 팍스 뉴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러시 림바가 있었고 라디오 세계에 있어서 그에 앞서서는 보수 언론을 대표하는 게 바로 National Review였습니다. National Review. National Revie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윌리엄 버클리가 창간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보수 논객이 바로 윌리엄 버클리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 언론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아주 크게 나왔어요. 톱으로 How far can America's free speech protections reach? 예,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이제 보수 언론들이 연달아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탄대사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아는 지금 백악관 관련자들, 국무부 쪽 사람들도 계속해서 탄대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어떤 뜻이냐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미국 시민이 한 정치적 발언을 두고 다른 나라가 그 미국 시민을 형사 기소하고 출구까지 막을 수 있느냐. 이거 갖고 지금 난립니다. 미국에서 논객들이. 더군다나 이 내셔널 리뷰에서 이걸 대문짝만하게 보도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나라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대한민국이라면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보수 대표적인 매체 National Review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기사 제목이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지만 이거예요. How far can America's free speech protections reach? 미국의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이 질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몰 스탠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탄대사가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증거를 놓고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제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모스탄 전 대사를 기소를 한 상태고요. 아직 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는 발언 진위하고 별개로 반드시 따져봐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영토에서 미국 시민이 한 정치적 발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탄 대사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출국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8.15 광장 스피치를 했어요. 탄 대사가. 그래서 저랑도 이제 문자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탄 대사가 8.15 광장에서 그 스피치를 하면서 11월 15일까지 지금 출국 정지가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또 어쨌든 바로 이 지점에서 모스탄 사건은 개인 한 사람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서 한미 간 표현의 자유하고 사법 관할권 충돌로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탄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인입니다. 미주 한인이에요. 그래서 모스탄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내셔널 프레스 클럽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과거하고 관련된 중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모스탄 대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한 시민단체가 모스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 일부를 종결했습니다. 모스탄은 미국 시민이고 문제가 된 발언도 미국 워싱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 관할권이 없다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봐요. 미국의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의혹을 처음에 제기한 게 모스탄 대사가 아니었거든요. 안동댐에서 이재명이 과거에 XX를 했고 살해했다는 그런 논쟁들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상에서 블로그에도 있었고 보수 논객들이 많이 보니까 의혹을 제기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탄 대사 때문에 알게 됐지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이고 그게 올바른 판단이었죠. 원래 이거 대한민국 관할권이 없는 거였죠. 미국 시민이 미국 땅에서 한 발언에 대해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How far can America's free speech protections reach? 그 National Review 온라인이
그러니까 처음 경찰 답은 사실상 어렵다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검찰은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는 미국이지만 그 발언으로 인한 피해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면 한국도 범죄 발생지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결과 발생지를 근거로 한국 관할권을 인정한 겁니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인터넷 시대 발언은 사실상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더라도 그 영상이 한국에서 시청됐고 한국에 있는 누군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 한국 정부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스탄 대사가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했죠. 경찰은 모스탄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출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뒤에 모스탄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7월 16일 지난달입니다. 7월 딱 한 달 전이네요. 7월 16일 모스탄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하고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뒤에도 출국 정지는 끝나지 않았어요. 법무부는 재판 진행을 이유로 다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그래서 모스탄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증인하고 자료를 확보한 뒤 한국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7월 31일 출국 정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탄 대사가 8.15 광화문에서 연설할 때 11월 15일까지 출국 정지가 연장됐다고 밝혔고요. 법원에서는 모스탄 대사가 출국 뒤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하고 국가 형벌권 확보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모스탄은 이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면서 미국에서 방어 자료를 준비할 기회까지 막는 조치라고 반발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스탄은 구속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동 자유를 지금 계속해서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은 일반적인 관광객도 아니에요.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이자 미국 시민입니다. 트럼프 1기 대표 대사고 가장 충성스러운 대사 중에 한 명이에요. 1기 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미국 언론을 관심 계속해서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뭐 워싱턴 타임스에서도 보도가 됐고 에팍 타임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언론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워싱턴 타임스, 에팍 타임스. 그리고 이제 내셔널 리뷰. 미국의 보수 언론의 시초예요. 내셔널 리뷰는 미국 보수 언론의 출발 지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내셔널 리뷰 통해서 많이 그 보수 진영 쪽 공부를 했는데 없었어요. 그전에는. 팍스 뉴스도 없었고 러시 림바가 등장하기 전에는 바로 이 보수 진영 목소리를 대변했던 데가 바로 내셔널 리뷰인데 여기서 지금 그 내셔널 리뷰는 엘리트거든요. 지식층, 보수 지식층들이 보는 언론. 이 지식층에서 미국의 엘리트 지식층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함부로 그 탄대사한테 함부로 하고 있는 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히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대사를 했던 사람이 이런 지금 처지에 몰렸어? 하고 이제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한국에서도 적용되는가? 이런 지금 질문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구나. 동맹국이 아닌구나. 이 얘네들은 적국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모스탄 대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그걸 복잡하게 만든 거죠. 미국 수정헌법 1조는 미국 의회하고 미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헌법 규정입니다. 때문에 미국 헌법이 한국 정부를 직접 구속하는 건 아니죠. 미국 시민이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간 뒤 한국 법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인이 한국에서 폭행이나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대사 사건, 지금 탄대사 사건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핵심 발언이 한국에서 벌어진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미국 워싱턴이잖아요. 미국 수도. 탄대사가 일했던 근무지잖아요. 워싱턴 DC. 예?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진 정치적인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탄대사가.
그래서 이 발언이 미국 법정에서 문제가 됐다면 상대방이 공직자인 만큼 매우 높은 입증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미국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탄 대사가 이걸 발명한 거예요? 이재명이 안동댐 이슈 그 모스탄 대사가 머릿속에서 지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존의 사실 보수 진영에서 한국 정치 쪽 매일마다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알았던 스캔들 아닙니까? XX 범행 저질렀고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 그 계속 지금 소문이 돌았잖아요. 사실 이건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고 이재명 주변에 바디가 지금 벌써 7명 죽지 않았어요? 7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살 시도도 2명 더 합치면 9명이. 근데 이제 소년 시절에 X폭행을 했고 단체로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연방 대법원은 공직자가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언이 틀렸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발언자가 그게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그런 이른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제한 면허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사례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배우 조니 뎁이 전부인 앰버 허드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해가지고 이겼어요.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거의 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소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드물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제한 면허가 아닌데 하지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발언은 민주주의의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형사처벌에 나설 때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한 법도 있어요. 2010년에 제정된 이른바 스피치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피치 액트. 그러니까 발언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표현의 자유 보호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명예훼손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판결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작가나 언론인이 표현의 자유 보호가 약한 국가에서 소송당하는 이른바 명예훼손 관광, 그러니까 즉 리벌 투어리즘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상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거의 뭐 극한을 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막말의 대가 뭐 하워드 스턴 같은 DJ도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굉장히 그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하고 미국 둘 다 살아봐서 아는데 한국보다 한 100배는 더 표현의 자유가 더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레벨이. 예, 굉장히 이게 그 거의 무한정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책도 그렇고 그거는 아마 특히 책이 그래요. 책에서 보면은 야 이런 표현들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구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거는 문화 충격이었는데 어쨌든 미국 의회는 외국의 명예훼손법이 미국 안에서 언론하고 정치적 발언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우려해서 이 스피치 액트를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제한되는 거를 이게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까지 외국 법을 적용해서 이 미국 내 발언들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스피치 액트가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스피치 액트에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스피치 액트는 외국의 명예훼손 판결이 미국에 들어와서 집행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외국의 명예훼손 판결이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집행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미국 시민이 해당 국가,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라든지, 다른 국가에 체류하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직접 수사하거나 출국을 제한하는 것까지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바로 그 빈틈에 모스탄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은 미국 안에서는 모스탄 대사 발언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사실 뭐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들도 막 까고
뭐 빌 클린턴 엄청 까고 힐러리 클린턴 사람들 뭐 주변에 60명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이재명은 7명이지만 그래서 이재명이 그 힐러리 클린턴 앞에서는 명함 못 내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별의별 얘기가 다 많고 막 난무해요. 정말 뭐 살인을 저질렀다느니 뭐 어떤 정치인들은 막 저기 그 동성연애를 했다느니 난무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미국 헌법은 미국 안에서는 모스탄 대사 발언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 하지만 탄 대사가 한국에 들어온 이상,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순간 미국 표현의 자유 보호가 한국 사법권과 그러니까 한국 사법권하고 이렇게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겠죠. 예, 첫째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발언에 한국 형사 관할권을 확대 적용하는 게 정말 필요한가? 예?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야 이재명이 과거 어린 시절에 여자애를 집단 엑스폭행하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미국에서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형사 관할권을. 둘째는 수사와 기소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는데도 출국 정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하는 게 이게 비례에 맞는 조치인가? 셋째는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국가기관이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방식이 민주주의 국가 표현의 자유 원칙하고 조화를 이루는가? 넷째는 출국 후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문제라면 여권 보증이나 지정된 재판일 출석 서약처럼 이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가? 그러니까 결국 논쟁 핵심은 한국의 관할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혀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비례적인가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번 사건 논리가 국제적으로 일반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예요. 솔직히 이게 조금 약간 제가 나열한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다면은 쉽게 말해서 이번 사건 논리가 국제적으로 이게 일반화가 될 수 있느냐? 그럼 앞으로 모든 얘기가 이제 제약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예? 사실 뭐 푸틴이 누구 죽였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푸틴이 독국물 했다느니 그럼 거기 러시아 가서 잡히고 예? 시진핑이 사람 죽였다느니 예? 뭐 이렇게 하면은 중국 가서 잡히고 이런 관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워싱턴에서 예를 들어 한국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기자가 한국 유튜버가 또 미국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해요. 또 한 연구자가 유럽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미국 학술회의에서 발표합니다. 그 발언이 인터넷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시청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가 형사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 발언자는 그 나라를 방문한 순간 수사나 출국 금지를 맨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 모스탄 이슈가 왜 크냐면은 앞으로 그럼 계속 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 대사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는 대사 아니에요? 일기 대사?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기자와 학자, 유튜버, 인권운동가들은 발언하기 전에 진실성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느 나라를 방문할 것인가 그것까지 다 계산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수사, 기소, 장기간 출국 정지 그 자체가 처벌과 같은 위축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노멀화가 되면은 누가 가겠어요? 누가 한국에 가겠습니까? 예, 모스탄 대사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안 갔겠죠? 그래서 National Review,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보수 언론 National Review 질문이 중요합니다. National Review 질문이. 미국 표현의 자유는 미국 국경에서 끝나느냐 이거예요. 법률적으로 보면 수정헌법 제1조가 전 세계 정부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자국민 표현의 자유하고 적법 절차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는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상대가 미국 동맹국이라면 미국은 적어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그리고 비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모스탄이 정말 문제가 심각해? 잘못했어? 이재명이 단체 성 XX 폭행하고 살인 저질렀다는데 그러면은 오케이 그걸로 출국 정지
했다고 그래. 그런데 적어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여줘 그러면.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증명을 해. 그래서 국무부도 이 사건을 주시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무부뿐만 아니라 지금 싱크탱크랑 다 이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내셔널 리뷰까지 나왔다는 거는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그 낙아웃 펀치를 날린 거예요. 한 바퀴가 다 돌고 이제 정리하는 게 내셔널 리뷰거든요. 그 우두머리라고 하니까 지금 그 보수 쪽에 있어서는 가장 엘리트들이 예? 지식층이 보고 있는 언론이 바로 내셔널 리뷰니까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고 이미 이 문제는 한미 관계에 있어 엄청난 시한폭탄과 같은 이슈가 돼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3세계 국가도 아니고 한국이 이렇게 했다라는 점에서 이 이슈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출국 정지가 계속 연장되고 있고 11월 15일까지 그리고 미국도 한국 사법부가 완전히 삐뚤어진 좌경화가 됐다는 것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미 단순한 형사재판을 넘어서 미국 시민 자유하고 안전 그리고 한미동맹 가치 문제로 지금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모스탄 대사가 제기한 의혹이 혹시 진실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야 이거 진짜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저도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인플루언서들한테. 야 이거 뭐냐고. 예? 지금 이게 여기저기 막 다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 영향력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인플루언서들까지 다 알게 됐고 예? 로라 루머도 요 이슈에 대해서 알게 됐고 등등. 지금 트럼프 최측근 쪽에서 띵크탱크 쪽에서도 그래서 이거 진실이니까 이렇게 막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벌써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배후에는 뭔가가 캥기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이건 뭐가 있는 거다. 뭐가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그게 사실일 가능성도 높은 것 아니냐.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미국 쪽에서도. 그래서 검찰은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고 뭐 이제 법원에서 증거하고 법리를 놓고 다투게 되는데요. 9월이죠. 이제 모스탄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하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발언을 이재명 정부가 형사처벌하고 출국까지 제한하는 게 이게 정당한지는 서로 다른 문제인 겁니다. 분명하게. 표현이 틀렸다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공개할 수도 있고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가 형사권과 출국 정지를 동원하는 순간 그 사건은 한 개인 발언을 넘어서 권력하고 표현의 자유 관계를 묻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적인 international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영토에서 이뤄진 미국 시민 정치적 발언이 외국 정부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미국 표현의 자유 원칙은 국경에서 멈추는 건가? 이게 지금 뭐냐면 표현의 자유까지 건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내셔널 리뷰까지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야, 우리가 동맹국 한국 가서 이거 걱정해야 돼? 트럼프 정부 1기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붙잡혔는데 이게 말이 돼? 이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조심해야 돼? 대사가 이런 지경에 놓였으면은? 미국 표현의 자유 원칙, 국경에서 멈추나. 아니면은 미국 정부는 동맹국을 향해서도 자국민 표현의 자유하고 적법 절차를 요구할 것인가. 특히 미국이 해방시켜준 한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세게 요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게 마치 북한에 잡힌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지금 탄대사가. 그래서 모스탄 사건 진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스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전직 미국 대사 발언이지만 내일은 기자, 예? 그리고 뭐 학자, 유튜버, 그리고 해외 정치 문제를 말하는 평범한 시민 발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평범한 시민도 이제 다 못 나가나요? 예를 들면 일반인이 예? 이재명이 과거 어렸을 때 예? 집단 X 폭행하고 예? 살인 저질렀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출국 정지 시킬 겁니까? 한미 양국이 공유한다고 말해온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편한 사건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논쟁적인 발언이 등장했을 때 그 발언을 어떤 절차하고 원칙으로 다루는지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미국에서 이루어진 미국 시민 정치적 발언에 한국 형사법을 적용하는 게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사건에서 어디까지 나서는 게 맞다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여러분 생각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에 그 National Review까지 나온 걸 보고 이거 진짜 이게 계속해서 지금 탄대사 이슈가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